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휘문고 통합과학 맡고 있습니다. 남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저녁에 이렇게 또 뵈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중간고사 우리 아이들 봤고요. 음, 시험 기간 동안 힘드셨죠? 네. 그 아이들도 힘들고 또 어머님 아버님들도 힘들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끝났으니 일단 끝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뭐 지나간 거라고 치부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대비 방안을 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대비 방안 위주로 한번 그렇게 봐볼까 합니다. 저희가 제가 일단 중간고사에서 픽을 할 만한 문항이 별로 없어요. 네, 냉정하게 생각할 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가 그냥 그나마 이 안에서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 문항들. 보면 자유낙하하는 거랑 수평으로 던진 물체가 딱 지면에서 충돌해요. 요런 컨셉. 이제 저희가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저희는 상당히 추론형으로 어렵게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지만 그래도 이제 물리에서 근데 요거는 어디나 많이 하는 뭐 이걸 뭐 적중이라고 말하기가 사실 부끄러운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요. 요거는 휘문 같은 경우는 원래 요런 지구 아닌 곳을 좀 좋아해요. 예전에도 지구 아닌 곳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아닌 행성에서 물체가 떨어지는데 이 운동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저희는 문제 이쁘죠. 그림도 이쁘고. 요렇게 이제 행성에서 자유낙하하는 이 물체에 시간별로 사진을 찍어서 같은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에 대해 요렇게 분석하고 가속도 구하고 다 연습을 했었습니다. 요게 지구과학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위도에 따라 이렇게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따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위도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를 분석하는 이런 류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요 아래 있는 거는 사실 상당히 드문 유형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월별로 깊이에 따라 수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저희 문제의 등수온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월별과 수온과 깊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같은 유형의 그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걸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해야 돼요라고 저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휘문 친구들은 착한 게 해야 된다고 하면 잘 합니다. 네. 이 다른 학교 친구들은 해야 돼요 하면 참 뭔가 이유가 많아요. 이거 뭐 학교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학교에서 본 적이 없는 거로 안 나오는 거는 중학교 때로 끝이죠.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연습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지문들이 위도, 그 다음에 수온약층의 여름철, 계절에 따라 어디가 더 뚜렷하게 발달하는지 이것도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문항이었지만 충분히 저희가 연습을 했던 이런 거는 평가원의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입니다. 표를 주고 단백질, 인지질, 핵산에 대해 물질과 특징을 매칭을 안 해놓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추론을 해서 분석을 해서 각각이 A, B, C는 어떤 물질이고 원래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더 제대로 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특징을 주는 게 아니고 물질과 특징을 준 다음에 OX만 주고 이거를 서로 매칭하게 하는 얘보다는 저희 문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문제죠. 근데 보시면 단백질, 인지질, 핵산 여기는 유전정보 저장 전달 탄소화합물 탄소가 있다 여기에 유전정보 저장 그죠. 아미노산 질소 포함 아미노산 원소의 질소가 있다. 결국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확히 물질과 특징까지. 근데 이제 뭐 저희께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유형이니까 충분히 아이들이 해결을 했겠죠. 요거는 저희 지구과학 파트의 지구 시스템에서 고내서의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을 엮어놓은 문제입니다. 두 개의 소단원을 하나로 엮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그림이 같죠. 하면서 탄소의 순환 요게 엮여져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엮여져 있는 문제를 이렇게 표로 일부를 표현했고 여기는 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국은 연습은 다 했습니다. 결국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닥 저희가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할 문항이 없습니다. 이번 시험은 난이도 면에서는 학교에서 좀 실패한 시험이다. 근데 뭐 이미 뭐 익히 논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나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1학기 중간고사 9번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요 문항은 복수정답 처리가 됐죠. 되게 잘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얘가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 왜 논란이 됐는지를 깔끔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거의 그냥 어디에나 있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별 A와 수소알륨이라는 특정 원소에 대한 스펙트럼을 나타낸 겁니다. 원래 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어느 원소를 대기에 포함하고 있고 이런 걸 분석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친구도 시험 보면서 다 위아래 걷잖아요. 아, 여기에는 어떤 원소가 있어, 여기에는 어떤 원소가 있어. 정말 별거 아닌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9번의 발문이 별 A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문에 보면 수소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 그림은 방출 스펙트럼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안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에 애매하게 별 A에 대한 설명이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출제자의 의도는 이 별 A에 대한 설명이다. 너 별 A를 봐. 여기를 봐라. 그리고 수소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이다를 풀어. 지금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근데 냉정히 얘기하면 별 A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으면 별 A의 스펙트럼을 봐야지. 그래놓고 수소 스펙트럼을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것 자체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해놨죠. 원래 이런 지문은 이걸 분석해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별 A의 대기에는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니 수소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지문입니다. 네, 그렇게 내야죠. 수소 스펙트럼이라는 건 UI예요. 별 A는 별 A의 스펙트럼이야. 수소의 스펙트럼이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학교의 주장은 뭐냐? 나는 별 A라 했다. 너희가 분석할 때 요 안에 수소의 선이 있으니까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라? 이게 별 A에 있는 요 수소의 선을 봐라. 그러면 별 A에 있는 수소는 요 선이 뭐냐? 그러면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별 A 스펙트럼 전체가 흡수선이에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되시죠? 요 별 A라는 말 하나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나오는 지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선생님의 의도는 이 별 A에 대한 설명으로 끝난 거고요. 이거는 사실 학교에서 만약에 끝까지 이것만 답이라고 주장을 하면 냉정히 말하면 이거를 정말 이렇게 바꾸기가 만만한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볼 때 끝까지 주장을 했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복수정답 처리를 해주셨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 뭐 맞은 학생들은 억울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틀린 걸로 됐다가 구사회생한 친구들은 이거는 학교에 좀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휘문의 3문제의 답을 바꿔봤어요. 네, 코로나 시절에 한 시험에서 2문항을 바꿔봤고 답을, 작년에도 한 문항의 답을 바꿔봤습니다. 이게 우리 친구들은 다 아는데 제가 작년에 답을 바꿀 때 우리 애들만 맞는 거였어요. 근데 인정이 안 돼요. EBS 수능 특강에도 있고 온갖 뭐 비상 참고서 완자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인정이 안 돼요. 아이에게 미래엔 자료는 없냐? 왜냐하면 저희 교과서가 미래엔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미래엔에 질의응답을 남겼어요. 출판사에. 이거 이렇다고 하는데 왜 이러냐? 하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우리가 언제 뭐라 그랬다고요? 왜냐면 얘는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그래서 미래엔 출판사에서 저희 말이 맞다라고 답변을 해줘서 그게 제출되고 그것도 답이 바뀐 게 아니라 복수정답 처리가 됐던 겁니다.
이게 휘문이 다 바꾸기가요. 저 코로나 시절에 2020년 두 문항 바꿀 때 한 달 걸렸어요. 애들이 한 주에 한 번 학교 가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근데 학교의 의도는 이해가 되시죠? 그 아이들이 시험을 보다 보면 정신이 없고 하니까 수소 스펙트럼 하니까 여기 수소인데 이거 방출이잖아. 심지어는 답도 방출이야. 머피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를 한 겁니다. 근데 끝까지 우겼으면 와, 싸움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모두에게 혜택을 준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이상 그 하지 말고 이제 다음 방안을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방안이 문제가 지금 이것까지 복수 정답이 되면요. 정말 아이들 점수 차이가 공부를 좀 했으면 이게 날 게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는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기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말을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저는 제가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휘문 기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정답이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리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물 원 단원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시험범위입니다. 화학 파트는 화학 결합이 있습니다. 저희 시험범위입니다. 근데 화학 결합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고난이도라고 안 해요. 근데 휘문은 완전 고난이도입니다. 이 화학 결합이라는 단원이 왜 그런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생명 파트에 유전이 나옵니다. 요 유전이 가계도가 아니라 생투에 나오는 분자생물학 유전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파트는 또 직군의 변화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판의 운동을 다루는, 여기에 어떤 지형이 있는데 무슨 판과 무슨 판의 경계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생겼어? 이제 이런 거. 휘문은 대대로 또 직군의 변화 2단원도 어려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물화생지에 모두 속된 말로 킬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말이 제가 볼 때는 역대급 난이도가 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기말의 등급이 안 갈리면 관련 선생님들께서 아마 페널티가 있으실 겁니다. 뭔가를 쓰셔야 되던지. 그렇기 때문에 기말은 무조건 등급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뻔히 보이잖아요. 판은 짜여져 있습니다. 어려운 단원들도 과목별로 다 있어요. 그러면 끝났네요. 이 모든 단원들에 대해 어려운 문항들이 빗발치도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특히 말씀드리면 다 어려울 게 맞지만 화학이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또 이제 화학에 있어서는 나름 제가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휘문 1학기 기말은 남궁원하고 수업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왜 그런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놀라실걸요? 지금 이거 작년 1학기 기말입니다. 네. 요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얘는 주기율 단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기율 단원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을 봤어요. 근데 자, 요게 뭐냐면요. 저는 해설을 다 남궁원 제가 직접 씁니다. 특히나 이런 중요한 기출들은 제가 해설을 딱 만들어 놨죠. 요 문제에 대한 해설이 지금 여기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닌 거죠. 이 말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시간을 무진장 잡아먹는 문제란 얘기입니다.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왜 이거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원래는 주기율을 시험을 안 봤어야 됩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휘문은 1학기 중간에서 주기율 화학 파트를 거의 시험을 안 봤어요. 근데 이번엔 시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주기율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었네요. 자, 또 작년 기말입니다. 뭔가 난리 나죠. 그래서 제가 또 해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해설을 본 아이들의 반응을 말씀드릴까요? 쌤,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문제입니다. 이게 풀이가 그냥 보고 1, 2분에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평가원 스타일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추론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는, 이게 한 가지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이런데 그 다음 조건은 이렇고 이러니 3번 조건으로 1번을 연결해 4번 조건과 엮으면 얘가 뭐가 되고,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난리 나죠. 근데 주기율입니다. 자, 쌤은 왜 주기율을 자꾸 보여줍니까? 자, 2022년 1학기 기말입니다. 이때는 우리 아이들이 주기율 시험을 안 봤던 때입니다. 1학기 중간에. 1학기 기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원자과 전자의 수의 합은 어쩌고 저쩌고, 다른 족의 같은 족, 원자 번호는 얘가 뭐 3보다 작고, 여기 보면 원자과 전자가 짝수 2개, 홀수 3개, 명확하게 주는 거 하나도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랑 거의 유사한 문제인 겁니다. 이런 것들과. 근데 쌤 왜요? 자, 여기에 나오는 전제는 주기율입니다. 원래 이게 화학결합의 어려운 문제들의 기본꼴이에요. 주기율을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운 추론을. 왜? 그래서 A, B, C, D, E, F가 뭔지 알아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결합 문제를 만듭니다. D와 E가 결합한 화합물은 이온결합 물질이다. 무슨 말이냐? 당연히 주기율과 화학결합이 연계된,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아까 본 문제들 같은 고난이도의 추론이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어려운 저희의 파트가 될 겁니다. 자, 주기율표와 결합을 연계할 겁니다. 이런 문항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추론만 보여드렸지만 원래 휘문이 화학 결합에 그 결합 모형들이 수능에 주로 나오는 고등학교 통과의 볼수가 교과서에는 없는 이런 분자들을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려운 분자들, 그리고 이런 추론의 연계 문제들을 저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저희 교재에 있는 이런 분자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휘문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NOF, O2F2, 그 다음에 요 HCN 요런 류. 그러면 결국 뭐냐면 여기에 봐도 벌써 안 낸 분자들이 몇 개 보입니다. 근데 타 학교들에서는 이런 분자를 갖다가 문제에 냈었어요. 그러면 결론은 그런 어려운 분자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꽤 있다는 얘기죠. 결국 화학이 압권이 될 확률이 높은데, 문제는 고전적인, 아이들이 물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원래 언제나 어려워하는 물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 심지어는 지하까지도 전부 다 고난이도 단원이 들어간 데다 1학기 중간이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분명히 역대급이 될 겁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우 쌤, 화학을 강의를 또 많이 하시고 하니까 자꾸 화학으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일단 아까 제가 문제 보여드렸죠. 작년 기출, 심지어 재작년 기출도 이래요. 자, 작년 2학기 기말입니다. 왜 2학기 기말을 보여주세요? 화학이니까요. 자, 이 문제는 통과에는 나오지가 않는 문제입니다. 네, 그냥 평가원 수능 스타일이에요. 이게 위에 있는 전체 이온, 밑에 있는 물 분자, 이 그래프를 갖다가 제가 지금 수업에서 다 정리를 하고 있죠. 이 두 개의 유형을 짬뽕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능이에요. 그냥 평가원 스타일입니다. 작년 기말입니다. 저희는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도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말이죠. 자, 근데 보실까요? 여기도 보시면 전체 양이온, 음이온 생성된 물 분자, 이게 과거 화학에서의 수능 킬러의 그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심지어는 여기서 어려운 거는 산과 염기를 제대로 안 줍니다. 추론을 해서 얘가 뭔지 알아내란 얘기예요. 저희 보시면 제가 여기서 전체 이온수 생성된 물 분자, 이거는 수능 강의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유형을 갖다가 제대로 다루고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휘문의 작년 기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이겁니다. 작년 기말, 그리고 작년에 1학기 기말, 심지어는 재작년 1학기 기말까지 이번 기말의 포인트는 아마 화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이번도 그렇고 아마 2학기도 화학이 가장 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말이 3년기고요. 중간고사는 2학기가 4나노입니다. 전부 다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없는 과목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킬러를 갖다가 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렇게 하려 합니다. 제가 해온 그대로 미리미리 어려운 단원부터 나가고 누적해서 반복 훈련시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휘문이 세세한 것까지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꼼꼼히 킬러들이 나오니 필요하면 평가원 교육청 EBS 문항까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계속 중간 설명회 때도 했고 저희가 쭉 해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유형을 정리하고 누적해서 유사 복습 프로그램으로 분석하고 제가 시크릿 노트를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이번에 해서 다 배포하고 마지막 날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클리닉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카페 제가 약속드린 대로 카페 운영 잘 했고 매주 과제장 다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를 토대로 복습하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했고 수업 피드백 역시 지금 잘해갖고 진행이 될 거고 시험 전날은 네이버 밴드를 그래서 시험 직전까지 아이들하고 당일 시험 직전까지 그리고 최종 현장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선배들하고 그 스타벅스 대치 사거리죠. 에서 아침마다 원래 질의응답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벌어지고요. 사실 솔직히 무서웠어요. 예, 저는 그 당시에 아이들이 3명이 다 어렸고 지금 큰애가 초6이니까 만약에 제가 특히나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고 그래서 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밴드를 만든 거죠. 근데 뭐 이제는 병원에도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심으로 되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번 시험 아침에 나갔습니다. 휘문고 친구들은 아침에 여기를 많이 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와서 재미있습니다. 곳곳에 자리를 잡고 고급이에요. 아시죠? 베이글에 커피 마시면서 질문 있으면 싹 와가지고 제 앞에 앉아가지고 질문하고 귀여운 거예요. 제 옆에 탁 붙어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잘 하고 시험 보러 올려 보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베스트 솔루션이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제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거 하나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어요. 미래탐구에서 스타벅스 대치 사거리 점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이렇게 열심히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요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온 거 쭉 과제장 유형 정리 뭐 누적 복습 리뷰 테스트 클리닉 고난도 단어는 따로 그 다음에 기출 KNO 모의고사 시크릿 노트 다 했습니다. 다 교재 꼼꼼 노트 KNO 모의고사 내신 과제장도 이렇게 해설 강의 다 찍어서 올리고 뭐 이건 문자 저희 클리닉 네 다 한다 그랬죠. 매 시간 아이들의 프린트를 갖다가 다 받았습니다. 필기 내용과. 그래서 이 안에 전부 다 묻어 넣었어요. 그래서 시험 전날 너희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개념 정리할 거는 요것만 봐. 그리고 마지막 날 KNO 모의고사로 훈련을 더 했고 제가 약속드린 모든 거를 실행을 했습니다. 이번 시험이 어려웠어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텐데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도 잘했을 거고 다른 친구들도 잘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말에서 승부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밴드 열심히 제가 마지막까지 하고 제가 마지막에 이게 현장에서 이제 스벅에서 질문을 받다가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이제 어려워하는 게 있길래 아이들하고 질문을 받는 와중에 마지막으로 밴드에 작성해 올린 거예요. 아침에 보니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 근데 뭐 둘 다 안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좋았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이번 시험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간표는 일요일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끝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미래탐구에서 그리고 스타벅스 대치 사거리 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을 맞이해야죠. 그래서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딴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쓰러지지 않는 한은 아이들하고 끝까지 시험 직전까지 아이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원이고요. 저는 언제나 휘문의 진심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